자, 이 문제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 관한 문제니까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아주 기본적인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되는 공식을 배웠는데, 그 공식으로 한 큐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공식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인지를 구별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식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차수가 낮은지, 즉 근데 낮아봐야 2차식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2차식인지 아니면 3차, 4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지를 구별을 하세요. 자, 만약에 차수가 낮다면 그냥 중학교 수준의 인수분해 정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예시를 보여주고 싶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수가 높은 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인수분해죠. 그래서 3차나 4차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보통은 조립제법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문자가 한 종류일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같이, 이거는 x라는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자가 한 종류죠. 근데 문자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 식에다가 차수까지 높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등장하는 문자 중에서 하나의 문자를 고른 다음에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이제 하면 문제 푸는 게 이제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되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치환이나 이런 것들까지, 대칭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용을 하면 거의 모든 인수분해가 다 해결이 이 안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다 알고 있어도 크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잘 보면 이미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식은 사실은 기본 공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이 막혔다면 기본적인 공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게다가 차수가 높으니까 혹시 조립제법인가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더 막힐 거예요. 왜냐하면 조립제법으로 시도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수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간단할 때 요거에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에 약수. 네, 약수를 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얘만 시도하면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조립제법이 안 되죠. 그리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해도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잃은 거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까지 갈 게 아니라 여기서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그게 안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수학은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발전이 크니까 시간이 된다면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나 기본서에 있는 12개 정도의 기본 공식을 가만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혹시 이 공식 중에서 무엇을 이용하면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을지 일단 시간이 허락한다면 끝까지 고민해 보세요. 근데 고민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풀이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원래 식에다가 잠깐 x제곱이라는 식을 더했다가 도로 빼줄게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만큼을 다시 쓰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여기도 x의 제곱이라고 굳이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뭔가에, 자, 꼴을 한 번만 더 고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쓰일지는 감을 잡았죠.
뭔가의 제곱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그 두 수를 더한 거 곱하기 그 두 수를 뺀 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를 더한 거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에서 뒤에 거를 뺀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사실은 이게 답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괄호 안을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적어주면 혹시 이것도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이미 인수분해 했지만 2차식을 다시 1차식 두 개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더 쪼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을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근의 공식에 의해서 x값을 구해보면 자, 잠깐 근의 공식을 복습을 하고 갈게요. 근의 공식이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은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근의 공식이었죠. 그래서 이 방식 그대로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정리하면은 이런 허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만큼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여기 있는 두 근 중에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두 번째 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했다고 할 수 없죠. 개수가 허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차식은 1차식으로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허수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더 혹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만큼은 지우겠습니다. 안 되더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더 인수분해 하지 않은 여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괄호 1번의 문제 끝이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x제곱을 잠깐 더했다가 빼서 굳이 합차 공식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디어는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해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아이디어 나 스스로 생각 못 해내겠는데 라고 생각할까봐 지금 설명을 하자면 문제 풀 때 이렇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기발하게 풀리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특별한 예라서 이 정도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만약에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풀던데 하고 기억을 해두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잠깐 뭐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본 건데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인수분해 공식을 직접 이용할 수 없거나 여기는 설명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식을 적절한 꼴로 바꾸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그러한 예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렇게 굳이 x제곱을 한 번 더했다가 도로 뒤에 빼줘서 이제 이만큼을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여기 x제곱을 뒤에 이렇게 적어서 방금 우리가 한 것과 똑같이 문제풀이를 하고 있죠. 이 방법, 이 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립니다. 굳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교과서를 풀든 문제집이든 지금 이것은 이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자기가 처음에 배우는 책을 통해서 배울 때
이런 예가 등장하면 스스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따로 체크를 했다가 이렇게 어떤 수만큼을 더했다가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식의 모양을 바꾸어서 푸는 문제도 있더라. 이걸 기억해서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스스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때로는 문제풀이 방법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우리가 했던 인수분해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여기다 바로 할게요. 반드시 이용을 해서 1333을 서로 다른 두 자리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1번에서 푼 것은 x 4제곱 여기 괄호 2번 이렇게 적겠습니다. 괄호 1번 괄호 1번에서 했던 것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괄호 1번에서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1333을 서로 다른 두 자리 자연수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라는 거니까 사실 이만큼을 1333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1333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될까 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양변에서 1을 빼고 이제 넘겨주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은 1332가 되고 좌변을 한 번 더 묶어주면 x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1332가 되니까 일단 1332를 소인수분해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1331을 소인수분해하는 거 여기서 잠깐 할게요. 일단은 뭐 2로 나눠봐도 괜찮고 쌤 보니까 1300도 8의 배수고 4의 배수고 32도 4의 배수니까 4로 한번 해볼게요. 나누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4, 3, 12 4, 3, 12 4, 3, 12 그래서 1332는 일단 4로 나누면 33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여기는 조금 쉽죠. 3으로 나눠주면은 111. 그다음 111은 이제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니까 3으로 한 번 더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은 3은 9, 21, 3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332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7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가급적이면 어떤 수와 또 그거와 딱 1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만큼을 곱하면 딱 36이 되어서 곱하기 36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x제곱은 36이고 x제곱 플러스 1은 36 플러스 1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x제곱은 36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 과정을 이용을 하면 1333은 이제 여기에다가 x에다가 6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6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계산을 하면 36에다가 7이 된 43이죠. 곱하기 37에서 6을 빼면 31이죠.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의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